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용도 지구 파트죠. 102페이지입니다. 자, 102페이지인데, 자, 일단 아까도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국토를 자,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용도지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지구고 용도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도지역은 전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지구와 구역은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전체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용도를 정해놓고 기본적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니까 이거는 특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일부에 적용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용도지역이에요. 그 용도지역은 전체라고요. 그 용도지역 속에 이렇게 필요할 때 요렇게 지구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용도지구예요. 그럼 이거는 일부잖아요. 그리고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에요. 좀 이런 지구라든가 구역을, 지역을 이렇게 통폐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용도구역이라 하면은 지역하고 지구의 안에, 지역과 지구 안에 일부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지역 안에 일부죠. 요거는 다 특수적, 요것도 특수적이에요. 지역은 전체니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차원적, 이걸 2차원적, 이거를 3차원적, 이렇게 우리가 지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도지구부터 먼저 보죠. 용도지구는 방금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 지정이 된다. 이거죠. 그럼 예를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을 내가 딱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심상업은 건폐율이 90%잖아요. 90%라는 것은 옆에 하고 벽으로 한 50cm씩만 띄우면은 바로 건물이 세워집니다. 10% 정도만 공간으로 남기면 되니까. 근데 간판이 다 붙어 있으니까,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밑에서 보면, 도로가 밑에서 보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 한 건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저녁에는 네온사인 불빛이 있으니까 더 하잖아요. 헬기 타고 위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동성로 가서. 기와 짝에다가 비가 새니까 천막을 다 갖다 해놨고, 그 위에 에어컨 박스 올려놓고, 쓰레기 더미가 지금 태산같이 있습니다. 불 났다 하면 여기는 삽시간에, 여기 불 났다 하면 삽시간에 번쩍합니다. 한 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업지역은 요것을 방화, 화재 예방을 위한 특수한 목적,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지구? 더불어서 여기는 미관이 좋아야 돼. 그렇죠? 옛날에 미관지구로 같이 지정할 수 있고, 또 여기는 헬기장하고 가까워, 비행기장 가까워. 그러면 고도지구로 같이 지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용도지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중복 지정이 됩니다. 뭐 한다고요? 용도지역은 절대 이거는 중복 지정이 될 수 없죠?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구와 구역은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건데, 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용도 지역의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특정 목적을 위한 거야.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구 안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특수한 목적, 특수 목적 또는 독자적인 목적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은 일단 종류가 자 용도 지구가 뭔지 배웠고 용도 지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용도 지구는 일단 우리가 보면은 경관에 취해서 이렇게 개보고 방방특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관에 취해서 자 개보고 방방특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는 9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시작.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예? 적을 거 있나요? 책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보면 그거 다 있잖아요. 응? 용도지구의 종류. 경, 취, 개, 보, 방, 특보. 했는데 일단 이렇게 흐름만 딱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적는 게 초점을 주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책에 줄치라는 거야, 줄치가. 책을 봐야 되지. 그거 적는다고 이해 안 된다, 이게 내 말은. 물론 공부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 그래요. 두 번째 들을 때는 노트 적으면 돼요. 처음에는 줄만 치면 된다, 이게. 자, 그럼 경관지구가 있고, 취락지구가 있고, 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복합용도인데 여기서 세분되는 걸 정리할게요. 경관지구 세분됩니다. 취락지구 세분됩니다. 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방제지구가 세분됩니다. 5개만 세분돼요. 여기는 경관은 자, 시, 특입니다.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자, 취락은 자연취락, 집단취락, 자집. 자,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 복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죠. 보호지구는 우리가 역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가 있고 자연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5개. 경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방화지구, 요것만, 보호지구. 그래서 5개. 그래서 경취개보방, 요것이 세분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교재 봅니다. 102페이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줄치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하면은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뜻입니다. 자, 미관과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또 하나의 지역을 용도지구라 하고, 이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됩니다. 중복지정이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중복지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과도 중첩지정이 가능한 것이 용도지구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치도록 해야 되고, 당의 용도지역과 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줄치고 2번에 박스 안에 용도지역 및 구역의 행위 제한을 뭐하는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신설을 하는데
용도 지역하고, 자, 지역하고 구역하고, 용도 구역과 지역을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이나 구역의 행위 제한을 거꾸로 강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는데 강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이 가능하다. 지난번 2년 전에 감정평가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죠. 어때 나오느냐?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게 틀렸습니다. 뭐는 되는데 강화하는 거는 되는데 뭐 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정입니다. 국장과 시도의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의 결정을 시정하고 용도 지구의 종류는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 특복 이렇게 9가지가 되는데 세분과 목적을 가지런히 잘 정리했습니다. 자, 용도 경관지구는 경관보호 형성이 목적이고요. 자연경관과 동그라미 치고요. 시가지 경관하고요. 특화경관 이런 걸 빨리빨리 체크하라면 해요.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인데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의 보호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를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803 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앞산 밑에. 시가지 경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울로 말하면요. 남산 둘레길은 자연경관이고요. 시가지 경관은요. 인사동 거리 있잖아요. 인사동 거리. 그렇죠. 그런 거리가 시가지 경관, 주거지, 중심지 이런 경우죠. 그 다음 특화경관입니다. 남한강이나 북한강 이런 주요 수계입니다. 대구는 낙동강 수계가 되겠죠. 이런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 즉 보전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의 보호, 유지를 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인데 포인트가 되는 것은 특화경관이니까 아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그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는 어차피 이거 글자 20자가 나오는데 20자 다 외워야 됩니까? 시험 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답이 참자지는 게 한마디로 특화경관은 특별한 경관, 특화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거구나. 그게 특화경관이구나. 주로 어디냐? 주요 수계야. 그러면 서울로 말하면 남한강이나 북한강 주변에 이런 문화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경관의 보호다. 이게 특화경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글자대로 공부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고도지구예요.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한도와 최대 한도를 같이 규정했다는 거야. 뭐라고요?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를 같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하면 뭐만? 고도지구는 여기 봐요. 여기 공항이야. 자, 우리 대구공항이에요. 그럼 공항 옆에 건축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고 봐요. 그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부앙 떠가오다가 박치기 하면 9.11 사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공항 주변은 큰 건물이 들어서 그래서 불로동 그쪽은 큰 건물을 공항 주변은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지구니까. 내리고 뜨고 할 때 받칠 수 있으니까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높이만 규제하는 거예요. 최고 한도만. 아시겠죠? 옛날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최저 한도까지 제한했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 한도는 규제를 안 하고 뭐만? 최고 높이만 규제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고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방제지구인데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가 있습니다. 시가지 방제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시가지 방제라고 하고요. 자, 해안변이라든가 하천, 급경사지 주변 이런 지역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자연 방제지구라 합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보호지구죠. 여기는 딴 거 없습니다. 문화재나 절치고 중요시설물. 그러면 중요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중요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항만 또는 뭐야? 공항. 그리고 또 어떤 거? 공룡. 공룡 하면 어떤 거? 청사.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청사 있잖아요. 청사. 그리고 또 뭐야? 군사시설이라 주요 교정시설. 그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형사물 같은 거, 자, 아랍의 유명한 아주 악질 범죄자, 살인자 이런 거라고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그 악질 범죄자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데 마찬가지로 이 교정시설도 중요시설이 아시겠죠? 그래서 교정, 군사시설 이런 시설이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문화재나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에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다. 보존지구 아니고 무슨 지구? 보호지구예요. 자, 보호지구로 다시 역중생으로 세분 됩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있고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이런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시설과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 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 증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생태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이런 게 생태적 보호지구인데, 우리 가까운 창녕의 우포늪이라든가 또는 뭐 부산의 을숙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생태계 보호지구, 또 지리산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게 생태계 보호지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뭐 경주 보문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쥐락지구입니다. 녹관농자계도 줄치고. 자, 녹관농자계도, 녹지, 관리, 줄만 동그라미 치시라고. 녹관농자계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무슨 지구다?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은 마을이고 동네잖아요. 그래서 녹관농자계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하고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집단취락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지능지구죠. 자, 주거, 상업, 공업, 물류, 유통, 관광휴양 이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개발지능지구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종류가 주상관목특, 동그라미, 주상관목특,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뭐다? 개발지능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어요. 라본과 마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본의 복합개발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2가지 기능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개발 정비한다. 여러분 보기 들어 공법에 복합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완화입니다. 복합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무조건 완화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복합개발, 입지계획 제소구역도 뭐 복합적인 정비거든. 그럼 복합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완화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개발 정비한다. 그러면 완화해 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이런 주거나 공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기능 외에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특정개발지능지구다 이렇게 보죠. 그럼 여러분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문자들 공업,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인데, 강원도 설악산의 설악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휴양 개발지능지구가 될 것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런 지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상관 복덕 이렇게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주상관 복덕 5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알아두시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한의 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문자 그대로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등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제한의 동그라미.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지구를 뭐라고 한다? 특정 용도 무슨 지구? 제한지구라고 한다. 이때.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걸 뭐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죠. 자, 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상황, 개발 수요 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의 포인트. 자,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는 것을 복합용도, 특정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특정 용도 제한.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용도지구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용도지구의 신설과 추가 세분인데요. 자, 국장과 시도에서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관지구를 줄치고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을 하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계 경관지구니 조망 경관지구니 전통 경관지구니 이렇게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용도지구의 신설은 아까 얘기를 했죠. 시도에서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그 기도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목적 이런 걸 정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 9개 용도지구 외에 다른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방제지구의 지정할 때 방제지구의 저감 대책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특정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알아놔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 자,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이죠. 자,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요, 여기서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겠네요. 자, 원칙. 어떤 행위 제한을 적용할까요?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뭐로 정한다? 조례. 자, 그 다음에 특례가 있어요. 행위 제한의 특례는 이미 아까 우리가 본 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우선 자,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의 높이는 뭐로 정하느냐?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가 있어요.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요,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으니까요. 자, 자연 취락지구의 행위 제한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뭐로 정하느냐? 집단 취락지구는 요거는 개특법, 개발제한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에 의합니다. 개특법령에 의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자, 복합용도지구죠. 방금 말한 대로 복합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네 번째 보면은 또 그 취락지구 있고 고도지구 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게 중요하죠. 자,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의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데, 자, 이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다. 자,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한다. 요거죠. 그럼 이걸 적는 게 뭐냐? 책에다 줄을 치라 이거야. 적는데 시간이 걸리.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찾아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보시라고. 자, 페이지. 그러면 건축 제한의 원칙은 조례야. 그럼 1번 경관지구도 조례, 방제지구도 조례, 보호지구도 조례. 가다 오른쪽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여기도 조례. 복합용도 지구는 뭐라고 돼 있어? 복합용도에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갖고 있다는 건축물 중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법으로 일단은 복합용도는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요러요러한 것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게 대통령령이죠. 자, 그 밖에 용도지구안의 제한은 전부 다 조례인데 밑에 2번 제일 밑에 107페이지 취락지구 나와있죠. 취락지구안의 제한은 자연 취락지구는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여기는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4층 이하. 그래서 108페이지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몇 층 이하? 제일 위에 4층 이하 밑줄 쳐놓고. 그 읽을 것도 없어요. 그럼 취락지구안에는 취락이니까 불락이니까 단독이나 건립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와가지고 109페이지 도표 밑에 2번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안에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아니니까 개발제한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다. 자, 그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줄치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조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상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10페이지 갔어요. 4번에 뭐가 해야 되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완화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 리모델링은 우리가 강의할 때 리증대라고 했는데 바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를 증설하거나 일부를 증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리증. 그래서 리증대. 요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인데 미관지구는 지구라고 했죠. 그래서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미관지구는 지웠죠. 왜 삭제됐으니까.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제지구죠.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즉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일정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용도지구다. 그럼 용도지구는 딴 거 없어요. 용도지역 안에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 부수적으로 일부에 대하여 중복되게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해서 9개가 있다. 경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다. 그 중에 세분된 것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이거는 한강이나 주요 수계 주변에 특화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자연취락과 집단지 이건 녹관농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용도. 여기 복합은 2 이상 기능이 섞여 있는 거고 특수는 이거 외에 여기 주거산업, 관광 이거 외의 기능
외의 기능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한 것이 특정개발진흥기구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가 있다. 세 가지. 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가 있고 자연방제다. 바닷가, 산사태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자연방제다. 그럼 시가지 안에 싱크홀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는 시가지 방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 그 행위자나 원칙은 조례인데 이러한 특례, 이런 특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요것만 정리하고 가면 된다. 이것이 용도지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을 봅시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죠. 아까 이야기한 여기 용도지역이다. 다시 한번 더 용도지역이에요. 여기 용도지구를 이렇게 일부에다가 정한 여기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지역하고 지구 여기다 걸쳐서 우리가 뭐를 용도구역을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뭐냐? 용도구역은 자,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라는 말이 다 나와야 되겠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서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하여 자,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라든가 이러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이거를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지역하고 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를 통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나 확산 이런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지적 특정된 지역에 국한한다.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 속에 지역하고 지구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자, 그럼 이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원칙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옛날에. 안 되는데 지금은 중복 지정이 된다. 그런데 거기 내가 책을 쓸 때 관로안에 봐봐. 페이지 110쪽에.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를 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토지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을 위해 지정을 하는데 관로안에 용도구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으며 했죠. 원래는 안 된다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은 중복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없으며 하는 말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중복 지정이 안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들어서면서 중복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과 구역은 원래는 중복 지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한적으로 중복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있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또한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이거는 맞죠. 지역과 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됩니다. 단 용도지역 속에 용도구역은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자, 거기서 용도구역과 구역이 중복 지정이 된다. 그렇게만 수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대표적인 예로 뭐냐? 자, 봅시다. 서울의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이와 같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속에 거기다가 플러스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같이 지정이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이건 중복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구역의 지정이죠. 용도구역의 지정은 국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장과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시도지사 이들이 지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총체적으로 묶으면 국장 또는 시, 도지사, 그렇죠? 또는 대도시시장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별도로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종육 하면 돼, 종육. 그래서 이제 용도 구역의 종류는 이렇게 계보고 계도 수시로 입을 연다 이거죠. 그래서 계도 수시로 입을 연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시하고 입입니다. 자,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르느냐. 여기는 개특법에 따라서 개발지향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위가 규제된다. 이것이 개특법. 그래서 개특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 국계법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여기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일단 다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정한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거니까 뭐 거제도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바닷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요거는 그 행위제한이 어느 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적용되니까 이것도 해당 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건덕질은 없다. 그러면 구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입시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 무시하고 이제 볼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교재 112페이지 네 번째 뭐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됩니다. 무슨 구역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을 우리가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당길게요. 자,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냐?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 도시지역, 이건 주변지역입니다. 이때 도시지역이나 도시주변지역의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한다? 유보하기 위한,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 이거를 우리가 뭐락한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두 번째 시가화 유보 기간. 또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자, 20년의 범위. 5년 이상 20년의 범위 안에서. 자, 5년 이상 20년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5년 이상 20년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기간.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간. 자,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시가와 유보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 구역이 정해지면 그 지정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인데 그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 해제가 된다. 그 해제가 되는 것을 알아두시고 실효가 되겠죠. 자동 실효입니다. 다음 날 되면 무조건 고시를 안 해도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알려줘야 되니까 고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이해를 시키고 이게 시가와 조정구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신도시. 근데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한계지죠. 여기처럼 칠곡사지구처럼. 그럼 여기 이제 도시가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도시를 만드는데 신도시는 이렇게 계획도시로 해서 개발을 할 것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계획적으로 요구하는 용도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고 이렇게 조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요. 그럼 인접해 있는 이 지역에 개발이 여기는 관공서, 여기는 뭐 공원 이렇게 이제 들어서서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 인접해 있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무질서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도시가 신도시가 성숙이 돼서 안정이 되기까지 이런 걸 막 무질서하게 되면 전체가 바로 계획도시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요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건물을 건축짓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경 10km 이내 정도 이 지역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해놓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해놓고 이 기간 5년 이상 20년이죠. 그럼 이 도시가 여기 신도시가 성숙이 되기 발전이 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최소 5년 최장이 20년이니까 그러면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년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에는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자, 주택의 신축, 종교시설의 신축 이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 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무슨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가장 주된 효과는 행위제한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우리는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마저도 도시군 계획 사업마저도 원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깔고 공원 까는 것도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다가 공익상, 국방상 요청이 있고 자, 국토부 장관이라 이 경우가 즉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때 한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허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인 도로 깔고 공원하는 만드는 그런 사업마저도 원칙은 안 되는 곳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를 얘기 안 했는데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이 시도지사예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자, KTX를 만든다, 뭐 공항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신도시를 만든다. 여러분,
국가가 주도한 신도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판교 신도시. 무슨 신도시? 그럼 판교 신도시 거기와 관계해서 그 주변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한다.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누구다? 국자.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비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비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뭐를 받고 할 수 있느냐? 이때는 자, 개발 행위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뭐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허가는 6인이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 사항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제일 밑에 바로 기업, 농업, 임업, 업령이죠. 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생업용이요. 그렇죠.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생업용. 농사 짓고 업하고 임업하는 거, 이런 행위, 축사, 대비사,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허가받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113페이지에 주민의 생활 영위하는데, 자, 주민생활 영위시설입니다.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시설이다. 그럼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냐? 거기는 주택의 증축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주택의 신축이 있어요? 증축이에요? 주택의 증축. 그거 줄쳐라, 이게 주택이. 그 증축인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얼마까지만? 100제곱미터까지. 그것도 증축도 기존 면적이 85가 있다면 증축의 범위도 15만 증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만 증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를 적어야 되겠어? 주택의 신축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포인트지. 주택의 신축을 세울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택의 신축이나 종교시설의 신축이 안 되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마을 공동시설 있고 답은 공익 공용시설 주죠. 공익과 공용과 공공시설. 그래 놓고 보니까 3번에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해야 된다. 개인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것마저도 행위가 엄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관공업을 위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뭐 기존 건축물 동일 용도 안에 개축제 배수사.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14피 제일 밑에 R번 종교시설의 증축. 뭐라고요? 그 종교시설의 증축이에요. 신축이 아니고 뭐라고? 증축이라고요. 그럼 거기도 신축은 X 이렇게. 그러면 종교시설의 여기도 증축이에요. 그럼 이것도 신축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주택의 신축이나 종교시설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엄격한 구역이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 임목의 벌채. 나무를 베낸다, 조림한다, 육림한다, 토석을 채취한다. 이런 경미한 행위도 뭐 없이 이런 행위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15피 행위허가 기준. 허가를 신청하면 자, 그 다음 허가 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고 또 허가 대상과 관련 있는 공공시설 관리자라든가 이들과 서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116페이지 허가를 할 때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리얼 빨간색 줄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허가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뭐를 할 수 없는 거? 허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 그럼 여기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해 주라 이 뜻이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기속 허가라 합니다. 무슨 허가? 기속 허가다. 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되는 것을 무슨 허가? 기속 허가다. 그 뜻입니다. 무슨 허가? 기속 허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속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그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122페이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옆에 적어놓고 넘기지 말고 옆에 적어놓고 그럼 1번 옆에다가 120이 딱 적어놓고 이렇게 요령을 빨리빨리 켜지. 이거는 공부는 내가 머리로 한다 안 켜지. 요령이야 자격시험은. 요령. 자, 그러면 122페이지 보니까 도표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보일 겁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보여요? 그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를 보니까 재복구, 재난수급을 위한 응급조치. 그 다음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 증축, 재축, 토지 연결 변경, 기타 대통령이 제거하는 행위. 아, 이런 행위도 어느 구역 아니라면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해주라? 허가해주라. 아, 이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 첫 번째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사 116표 돌아오시고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로 허가에 가름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라. 무조건 허가해주라. 따지지 말고 이게 바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예요. 우리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정지조건부 허가가 되는데요. 시장과 군수는 시가와 시장과 군수는 시가와 조정부의 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경 등을 할 것을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조건부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할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이때는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뭐를 명한다? 원상회복명령에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행정대집행을 한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미리 맡겨놓은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 허가를 받았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지정 허가나 전용신고 이런 허가 신고를 받은 걸로 본다. 이게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행위허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다. 자, 복습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복잡하지 않죠. 자, 기존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신도시가 성숙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하기 위해서 정해주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럼 신도시 지역이 아니고 신도시 주변 지역에 정의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게 지정하는 거구나. 그럼 이 신도시가 국가계획과 연계하였다 할 때는 국장이 구역을 정하고 원칙은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하는 거구나.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와 일정 기간 동안 이 도시가 성숙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하기 위해 정한다.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이다.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인데 그것은 이 신도시가 성개발이 돼서 안정이 될 때까지 최소한 5년, 최대 20년 그 사이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구역을 조정 기간을 정하는 거구나. 또 시급 소형구역이 정해지고 시급 소형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거기는 공공사업마저도 안 되는구나.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면 안 되니까.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사업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공익상이나 국방상 필요하고 요청을 받고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공사업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럼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이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무조건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허가받을 사항이 생업용, 주민생활 영유시설, 그리고 뭐 임목벌책 이런 것이 허가사항인데 주택의 신축, 종교시설의 신축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구나. 그 다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 재복구랑 응급조치하는 것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거는 경미한 행위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된다. 이런 기속허가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쉬십시오.